해외여행길에 국제경기 중계에서 삼성의 간판을 발견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의 삼성이라더니 국민들 모르게 특혜를 받기 위한 어둠의 관리였나 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먹거리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이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세요? 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쉬는 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사드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둘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정황이 청와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합니다. 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70만 제곱미터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 8,779m 제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이상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치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2만 8천이라는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주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부지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꿨다면서요? 예, 모양도요. 말발굽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U자로 잘라가지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 전체에서 거꾸로 U자 모양으로 땅을 떼서 그것만 마치 사드 부지인 것처럼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는 사실도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국방부가 이제까지 이 사실조차도요. 다 은폐해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그렇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필요성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거쳐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사실 지난주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조사 결과 발표를. 네, 보고 누락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위승우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서 있던 문구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어제는 나왔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 쪽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었다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라면 이분은 어느 나라 국방정책실장인 거예요? 황당한 해명입니다. 정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는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민을 보내드려야 되나? 예, 청와대는 국방부 직접 지휘 체계 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제가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이 헌법에 보면 법률 단어 같지 않은 법률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미국과 합의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여기서 청와대에서 1차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이게 또 보고를 미국 합의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람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합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국방안보실에서는 이거를 거기서라도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전달을 안 했고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이 어제 밝히기로는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사원이나 군 감찰로 자체적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군 감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여전히 한민구 장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라인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금 일단은 담당자 마치 책임자로 나왔는데 한민구 장관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민구 장관도 있었고 전 안보실장도 있었고 그럼 그 두 사람도 모르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삭제 지시만 안 했더라도 어쨌든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밝혀진 건가요? 그러면? 네, 어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이 관여했다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조직도에 따르면 장차관실 바로 아래에 국방정책실이 있거든요. 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장차관실이 있고 장차관실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관실을 건너뛰고 보고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아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해명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청와대도 여기서 만약에 그쳐버리면 이게 청와대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과 관련돼서 또 다른 뉴스가 있네요.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네, 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어제 스스로 물러난 건요. 청와대가 인선 발표한 지 12일 만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수석급 임명직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인데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병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식 임명은 안 됐던 단계인 거죠? 예, 현재 신원조회 절차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사실상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 내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럼 걸렀다고 봐야 할까요? 몰랐던 것들이 나오면서. 네, 여성단체가 김 전 차장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된 투서들이 민정수석실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더 뭐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다음 뉴스는 최순실 재판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 씨가 박근혜 최순실 뇌물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 돈 먹으면 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최 씨 측근에게 들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양지 생각으로도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맥락을 보면요. 다른 데에서의 뇌물을 받아도 다 문제가 됐지만 삼성 같은 경우엔 철저하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으로 결국에는 삼성이 썼다라는 게 정유라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승마 선수와 같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탈이 난 거예요? 정유라만 지원을 했거든요. 정유라만 그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린 거네요. 본인도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안 날 거란 걸 알고 그리고 믿고 있다가 너무 믿었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삼성과의 속칭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좌에 돈을 쏘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무리가 일어나면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어쨌거나 정말 우리 글로벌 기업 삼성에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실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재판에서 또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최순실 씨 자필 메모 찍힌 5장의 사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특검과 박영수 변호인 쪽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한 예고여프 승마장 관계자들 명단, 연락처, 그리고 독일 사무실 구성 관련 지시, 독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지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손글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검찰에 그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되게 다툼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최순실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난다라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얘기를 법원에서 증거로 쓰려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끝이 안 나고 반드시 최순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런 얘기 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피고인 당사자인데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머물던 중에 어지러움증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서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 그동안에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법정에서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뭐 검사한테도 심지어는 웃지 말라고 따지기도 하고 했다는데 하필 어제 나온 게 그게 정말로 넘어져서 그럴까요? 이건 뭐 네, 취재는 안 됐겠죠. 게다가 내일 또 재판이 있거든요. 네. 내일 재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세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어제만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 기자 넘어져서 꼬리뼈 다쳐본 적 없죠? 예, 요추 꼬리표 부분을 다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낫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경험이 있는데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친 거라면 절대로 하루 만에 낫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노승일 부장이 불편해서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격수 중에 저격수였기 때문에 좀 다음 뉴스가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좀 안타까운 뉴스네요. 네, 박영수 특검팀의 입 역할,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신동빈 지금 부회장 롯데 부회장이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뇌물 공여죄로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똑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중인데 그렇죠. 형인 신동빈 일본 롯데의 회장을 이규철 전 특검보가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변호인 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이 롯데그룹의 최순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뇌물공여 혐의 수사 대상으로서 삼성, SK, 롯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정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혐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형인 신동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동생과는 다르긴 한 게 네,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실제로 일본에서만 있고 한국 내 롯데는 관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40억 원가량을 급여로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한 거라서 정확하게 겹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때가 때이고 워낙 이규철 특검보가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요. 뭐 패션 같은 것들이 소개될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라서 이제 뭐 약간 사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고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세월호에서도 또 뉴스가 전해졌죠. 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유전자 감식한 결과 일반인 미수습자 이용숙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원고 조은하 양, 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그리고 이영숙 씨 4명입니다. 예. 이분이 발견되신 거는 그럼 예상했던 지점인가요? 세월호 내에서는? 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영숙 씨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DNA 검사까지 나오고요. 이번에 이영숙 씨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가운데서 또 수습을 했으니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이게 경찰이 이제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살수차와 관련해서 경찰이 참수리차로 고쳐 부르겠다라고만 밝혔고요. 직수살수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여당에서 하지 말라고 권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대포 이런 거 쏘는 거잖아요. 속칭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살수차라고 하니까 무슨 킬러도 아니고 이상한 어감인 건 맞는데 그 이름만 참수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안 바꾼다는 게 물을 직접적으로 직각으로 바로 사람에게 쏘는 것을 금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아왔던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받아들이면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경찰이 가장 큰 수건을 지금 해결해 주겠노라고 대통령이 공언까지 한 상황인데 그래도 물을 쏘겠다라는 심산이 뭔지 정말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 건 아닌지 좀 답답하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 쪽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었다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라면 이분은 어느 나라 국방정책실장인 거예요? 황당한 해명입니다. 정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는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민을 보내드려야 되나? 예, 청와대는 국방부 직접 지휘 체계 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제가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이 헌법에 보면 법률 단어 같지 않은 법률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미국과 합의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여기서 청와대에서 1차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황당한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둘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정황이 청와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합니다. 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70만 제곱미터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 8,779m 제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이상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치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2만 8천이라는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주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부지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꿨다면서요? 예, 모양도요. 말발굽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U자로 잘라가지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 전체에서 거꾸로 U자 모양으로 땅을 떼서 그것만 마치 해외여행길에 국제경기 중계에서 삼성의 간판을 발견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의 삼성이라더니 국민들 모르게 특혜를 받기 위한 어둠의 관리였나 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먹거리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이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세요? 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쉬는 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사드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국방부가 사드 부지인 것처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는 사실도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국방부가 이제까지 이 사실조차도요. 다 은폐해 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필요성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거쳐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사실 지난주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조사 결과 발표를. 네, 보고 누락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위승우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서 있던 문구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어제는 나왔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이게 또 보고를 미국 합의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람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합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국방안보실에서는 이거를 거기서라도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전달을 안 했고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이 어제 밝히기로는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사원이나 군 감찰로 자체적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군 감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여전히 한민구 장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라인이